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Brain and Literary Theory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행복과 내면 소통 그리고 구원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학과 물론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락과 행복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쾌락을 플레저라고 하고 행복하다가는 해피니스가 되겠죠. 해피니스. 행복한 감정도 있고 해피니스가 있습니다. 이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1차 감성. 이 대뇌 하부의 뇌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에 시상 하부가 있고 시상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플레저, 즐거움, 쾌락입니다. 그리고 욕망, 욕구, 이거 해당되는 것이 플레저가 되겠고, 해피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도체에서 나오는 해피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두엽의 이 정서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플레저를 갖다가 만드는 호르몬은 대개 도파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도파민에서 이루어지고 1차 감성이기 때문에 플레저는 한번 플레저 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전전두엽에서 만들어내는데 대개는 도파민보다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해피니스는 오래 지속을 하고 정서로다가 뇌의 기억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피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이 해피니스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해피한 감정, 프라이머리 감정은 편도체에서 일어나는데 6가지 있다고 그랬죠. 공포, 분노, 그리고 fear, 공포, sad한 감정, 해피한 감정, 그리고 disgust, 불쾌한 감정, 그리고 surprise, 놀라는 감정이 유니버설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요 뇌관에서 나오는데 이 감정보다 대뇌에 올라가서 느낌이 작용한다 하는 것을 저번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이거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 소개시키고는 우리 모교 연세대학교의 김주한 교수라고 하는 졸업할 때는 젊으신 교수인데 아주 중요한 교수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신과 계통의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또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번에 강의 가운데 특별히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 내면 소통. 이 강의가 아주 참 많이 와닿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의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편도체의 억제.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뇌주의 작용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뇌 하부의 뇌와 대뇌의 싸움. 근데 엄밀히 치면 대뇌에서는 인지기능과 인지기능 두 번째 것, 즉 인지기능과 감성이 올라와서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억제, 충동 억제, 감정 억제하는 이 부분 역시 인지기능의 뇌죠. 그래서 여기를 정서의 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전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많이 혼돈되는 부분인데요.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전전두엽이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내측 전전두엽이라고 김주한 교수님 말씀하시고 원래는 여기가 복내측 전전두엽이고 여기서까지는 cingulate cortex 대상 피질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대상 피질 이것을 변연 계속하는데 해박적 변연 계속하지만은 이 뒤에 있는 변연계, 측두엽에 있는 변연계는 편도체는 감성으로,
그리고 해마는 이성의 내로. 또 남는 것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이것인데 이것이 정서, 즉 충동 억제, 감정 억제하는 부분, 그러한 인지 기능이 있는데 이걸 저는 따로 떼가지고 떼서 정서연의 A, B로 이렇게 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가 말씀한 대로 전전두엽의 활성화, 그리고 편도체 억제작용. 이것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은 내면 소통에서 아주 즐거움과 안정된 그런 것이 되고 편도체는 물론 억제가 돼야 되겠죠. 반대로 전전두엽이 억제당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분노, 공포 이와 같은 감성이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적절히 잘 조절하는 방법,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것. 즉 다른 말하면 내측 전전두엽, 내측 전전두엽 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의 활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전두엽 이거 활성화를 하고 편도체를 억제시키려고 하려면은 먼저 용서를 하라. 남을 용서하라. 이거 지금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을 느낍니다. 용서는 어디서 하느냐? 전전두엽에 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있는 전전두엽 그 앞에 있는 양심 이런 데서 결정하는 부분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정서연의 비, 즉 아리스토텔레스 내이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연민, 컴패션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컴패션에 의해서 사랑이 생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사랑이 생기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것이 연민, 컴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유를 막로 용서, 연민, 사랑이 생긴다. 그러면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돼 가지고 행복한 걸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이 나를 용서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도 역시 말하면 전전두엽 A, 정서인의 A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 감사는 전전두엽 정서인에서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고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존중하는 마음. 그래티튜션 하고 나면 리스펙트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 전전두엽에 평안한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면 내면 소통의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1차 감정과 분노, 욕망, 욕구 1차 감정과 그리고 2차 감성은 이것이 올라오고 인지 기능이 서로 만나는 2차 감성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전두엽의 활성화 그리고 편도체는 이것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편도체 억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면 1차 감성과 인지 기능의 서로 억제 작용을 통해서 만드는 감정을 만드는 정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가 바로 내면 소통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정서작용을 하는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엄청난 문학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학을 만들어내는데 이 앞에 부분 정서 A 이 앞에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학은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문학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뒤에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내죠. 그건 플라톤의 내고 아리스토텔레스 내 정서 B에서 나오는 것은 연민,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여기서 나오는 문학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아주 우리가 항상 즐기는 문학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겉들여 가지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묵상과 명상 초월의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묵상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그 목적은 뭐냐?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는 전전두엽에 활성화돼 가지고 평화를 느끼는 것을 갖다가 마음의 평화인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묵상 명상인데, 묵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감각, 하나의 생각을 갖다가 머리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그러면 대뇌 하부에서 올라오는 많은 욕망, 욕구, 이와 같은 감정을 셧다운을 시켜주면은 이 전전두엽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 되겠습니다. 묵상. 주로 교회에서 보는 예배 시간에 묵상, 묵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묵념이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정을 갖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여기에서 이 사이에 감각을 올라오는 걸 셧다운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셧다운이 아니고 이 시상에서 감각의 내로 먼저 올라와 준 다음에 감각의 내가 해마를 통해서 전전두엽으로 들어온 이 과정, 이 부분을 셧다운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셧다운하느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감각, 들어오는 사물과 감각을 셧다운 해주면은 이 시상에서 이 후두엽, 두정엽, 축두엽으로 올라가는 그 감각이 어느 순간 올라가는 감각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셧다운을 시켜주면은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두정엽에 보면은 5번째 공간을 작동해주는 부분이 있고, 7번째 시간을 조절해주고 시간에 대한 예민하게 작용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공간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또 시간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붕 떠 있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시간에 있는지 하는 것을 전혀 갖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뇌가 이 생에서 분리된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는 그때를 소위 우리가 초월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의식이라 하고, 아마 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 그것이 초월의식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탈의 경지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아주 행복함, 그 행복함은 이 전체 대뇌의 행복함이 되겠죠. 그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명상은 약간 그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두 가지를 보십니다. 그러면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문학이 있고 명상을 통해서 나오는 문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이나 시를 보더라도 묵상적인 시, 명상적인 시를 잘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뇌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그걸 읽고 쓰시고 하면은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전두엽, 인지기능의 뇌를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복습을 함으로써 더 이해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뇌는 대뇌를 보시면은 이것이 대뇌인데 앞에 이만큼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감각의 뇌, 두정엽, 후두엽, 식두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억을 만든 것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장소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행정부처럼
활동하고 행정부,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부분은 전두엽이다. 그래서 뇌는 전두엽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두엽은 다시 나누기를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나서 3살 됐을 때 완성되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이 다 대뇌인데 이것이 감각의 뇌고 이것이 전두엽입니다. 그 중에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에 9, 10번, 40년, 40년 하얀 부분 11번 요 전체 요걸 가지고 전전두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32 그리고 여기는 24 이것을 갖다가 원래는 변연계라고 그랬습니다. 변연계 전두엽에 속한 변연계. 그러나 김주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하나로 일괄해가지고 전전두엽인데 내측 전전두엽, medial prefrontal cortex, 내측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 것이 편하다. 이때 물론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오르비토 프론탈 콜텍스 11번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저는 이 전체를 갖다가 그러면 인지 기능의 전전두엽으로 포함을 하되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인지 기능으로서 순수하게 기억을 만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순수 인지 기능이라고 말을 하고 요 밑에 있는 이 전전두엽은 이 인지 기능의 뇌와 감성의 뇌가 서로 만나서 충동 억제하는 부분, 욕망 욕구 충동 억제하고 감정을 억제해주는 요 부분에서 무엇이 되는 결국 인지 기능과 이성과 감성이 만나서 정서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것을 정서, 인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순수인지, 정서인지 영어로는 cold cognition, 이걸 hot cognition 또는 이것을 갖다가 cortical emotion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떼가지고 정서의 내다 이렇게 말했고 앞에 있는 건 정서 A, 정서 B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것이 정서 A 11번, 12번, 13번, 25번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대상 피질 이것을 32, 33, 24, 20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서 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를 쭉 말할 때 내측 전전두엽 12번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 해가지고 내측 전전두엽 플러스 여기다가 11번 전두엽을 붙여서 김중환 교수님은 내측 전전두엽 전전두엽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만 아니라 사실은 인지기능 이것도 같이 작동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충동 억제, 감정 억제, 정서 비를 드러냈을 때 요거하고 편도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편도체하고 전체 감성의 뇌 전체를 말하는데 대표가 편도체니까 말할 때 전전두엽의 활성화, 편도체 억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잘 이용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 새드한 감정이라는 게 감성의 편도체에서 새드한 감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서에 대해서 발달했을 때 정서 B로 sadness 아주 슬픈 감정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분노라는 여기 편도체 여기서 나오는 분노고 이 분노를 통해서 위에서 만드는 것이 우울입니다. 우울. 그래서 편도체는 정서 B 아리스토텔레스 뇌와 아주 밀접하게 했는데 인지 기능 할 때는 이 편도체가 이렇게 가지 않고 해마만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나 이 편도체는
요렇게 통해 가지고 해마를 통해서 욜로 올라왔다 시상으로 왔다가 시상에서 다시 정서 B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 요걸 파페츠 회로라고 했습니다. 감정의 회로. 그리고 해마가 기억을 만들 때 직접 이렇게 해서 대상 피치로 올라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 전전두엽으로 간다. 이 인지 기능의 순수 인지 기능으로 올라가는 것. 요거를 갖다가 기억의 회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요것을 혼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감성의 1차 감성. 그때는 편도체를 1차 감성에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 편도체, 원래 변연계지만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정서의 뇌 또는 전전두엽 충동억제. 그래서 일단 첨단할 때 전전두엽이라고 한꺼번에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것을 전전두엽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결국은 전전두엽의 활성화 그리고 편도체의 억제, 이건 뭐냐면 결국 2차 감성과 1차 감성의 싸움이다. 대뇌와 대뇌하우의 싸움이다. 엄밀히 치면 대뇌의 인지 기능과 감성이 만나서 정서를 만들어주는 그 싸움이다. 이것이 정서를 만들어줄 때 이것이 포지티브하게 양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음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포지티브한 반응으로 나올 때 사랑, 연민, 그리고 존중이라든지 또는 용서, 감사, 존중 이 같은 것은 포지티브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쪽으로 나갑니다. 전전두엽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행복한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네거티브한 반응을 했을 때는 우울하고 한스럽고 강박적이고 분노 조절 못하는 아주 이러한 네거티브한 것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간, 포지티브하게 나간 정서 반응은 문학이 생기느냐? 별로 문학이 안 생긴다고 있어요. 그러나 네거티브하게 발달한 우울증, 강박, 분노 이와 같은 것은 문학 창작의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울하고 한스럽고 분노가 차고 이와 같은 것을 문학을 창조함으로써 무엇이 생기느냐? 성취하게 됩니다. 성취했을 때 힐링, 카탈시스가 생겨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행복감을 만들 때 우리 인체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고, 도파민에다가 세로토닌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와 같은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네거티브, 우울증으로 됐을 때, 이것이 더 심하게 우울증이 됐을 때 결국은 뭐가 되냐? 우울증, 병, 사이코뉴로시스, 신경병이 되든지 사이코시스로 변합니다. 신경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 중에 보시면은 우울증 병이나 또 사이코시스 증상의 병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가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해밍웨이 양반 역시 우울증과 그리고 애딕션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질병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좋은 창작품을 써낸 건 사실이지만은 반대로 생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유명한 티스데일이라고 하는 작가, 그리스의 작가, 심한 우울증으로 그 좋은 시를 썼지만은 결국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시는 버지니아 울프, 이런 분들, 이 편도체나 에이시스, 감성에네, 여기가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올라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만납니다. 편도체는 이렇게 해마를 통해서 올라왔다가 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의 해로, 해마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시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억의 해로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갖다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T 스테일 같은 분, 이 정서 B에서 일어나는 것이 심한 우울증입니다. 결국은 좋은 시를 썼습니다. 왜냐?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서 B는 항상 상상을 만들어내는, 상상의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상상. 2차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상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차 의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좋은 시를 썼습니다. 좋은 시를 썼지만 죽고 말았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김소월 시인 역시 보면은 아주 우울증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결핍과 가난으로 인해서 한과 분노 이런 것이 있을 때 좋은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쓸 때 특별히 감성, 편도체 영향이 많이 올라와서 쓴 시를 뭐라냐? 서정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정시를 많이 썼습니다. 서정시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느냐? 왜냐하면 감성의 내는 DNA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인간은 거의 같은 모양으로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의 DNA와 너의 DNA, 당신의 DNA가 다 같은 DNA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다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이성의 뇌, 인지기능의 뇌는 날 때 빈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으면서부터 여기서 인지기능이 발달해가게 됩니다. 정서도 발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쓴 글들은 이해하기가 서로 쉽지 않고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제 이 강의를 계속 들은 사람은 이제 이 분야에서 엑스퍼트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감성, 1차 감성이 있고 2차 감성이 있는데 여기 인지기능이 있고요. 이것도 인지기능이지만 이 안에 특별히 감성작용, 정서작용이 있다 이거죠. 파페치헤로라는 것은 편도체에서 해마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포닉스로 해서 시상, 대안의 하부에 내려서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어서 올라온다. 연결돼. 그것이 감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욕망, 충동, 욕구, 욕망도 보시면은 쾌락, 불쾌 같은 것은 역시 시상하부, 하이포달라무스, 시상하부에서 여기 연결되는 파이버, 신경 파이버를 통해서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케미컬, 화학물질,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을 통해서 연결이 되겠는데 이것이 전전두엽에 연결되지 않고 그 밑에 부분, 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리 뉴클레우스 어컴벤스인데 이때 도파민이 많이 나면 쾌락을 엄청 많이 느낍니다. 그 쾌락을 느끼는데 예를 들면 섹슈얼 쾌락 같은 거. 이 도파민이 엄청 나왔을 때 쾌락을 느끼다 섹슈얼 행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나면은 도파민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 쾌락은 없어지고 맙니다. 언제 일어났던 듯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파민이 전전두엽 한 단계 올라와 있는 전전두엽으로 올라왔을 때 지금 말씀은 이 RNA가 아니고 전전두엽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 쾌락이라는 것이 도파민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면서 세로토닌도 나오게 되면서 어떤 것이 됐냐?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해피니스.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이 해피니스는 정서 기능이기 때문에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오고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행복의 차이점을 설명드렸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정서 A와 B 그리고 인지기능과 정서기능 그리고 감성의 내와 이 정서 전전두엽과의 관계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1차 감성, 결국 2차 감성, 정서죠. 그리고 인지기능, 1차 감성에서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 그것이 어떠한 문학을 만들어내는가, 상당한 그 문학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소설 가운데 분노는 포도처럼 이와 같은 거 분노를 가지고 하는 소설도 많이 있습니다. 분노.
그래서 분노 조절과 그리고 소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신과 강의나 또는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강연하는 걸 들어보시면 분노 조절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분노 조절은 결국 이 안에는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갖다가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끊어주는 것, 정서의 기능에서 끊어주는 행위, 그래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분노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 분노가 정서로 올라왔을 때 이것이 잘 다스리면은 파지티브하게 오히려 사랑과 연민을 바뀌는가 하면은 반대로 네거티브한 경우는 우울증이라든지 한 같은 것이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이거 이렇게 바뀌는 내용, 그것이 정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토픽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반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사실 인간의 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기능, 생각을 하고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인지기능과 또 감성을 만들어내고 이 감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 또 조절한 이 감성을 가지고 인지기능에 어떻게 작용을 줘가지고 드디어 바깥으로 나오는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냐, 감성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이성과 감성이 골고루 섞여 있는 정서적인 생각이 되냐. 저희 말하면 공감이 되는 것이요. 공감이 될 때 나 하나의 마음의 공감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공감, 사회적인 공감,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와 발달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해만 하시면은 정말 쉽게 문학을 할 수도 있고 철학에도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